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평균이 68.7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좀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항상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이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꼭 제가 보면은 이렇게 매년 어느 곳이나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나 꼭 특강은 보면 공부 제가 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특강도 꼭 들어요. 그래가지고 더 잘하고 합격하고 꼭 이제 학원에서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걱정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분은 꼭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강을 안 들어. 무슨 사정이 있어 수업을 자주 빠지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안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만 특강 또 듣고 그래서 더 잘하고 이게 되는데 평균은 68.7 나왔는데 잘하셨고요. 제 예상보다 여러분을 제가 무시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앞부분이라 좀 무난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데 다음 주에는 양도숙세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다음 주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진도도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원별모의고사는 아마 문제가 진짜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좀 어렵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는 진짜로 이제 평균 한 50점 이렇게 막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니까? 16번 문제부터 봅니다. 16번 봅니다. 16번 문제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양도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6번 아닌 거 그랬는데 보니까 뭐 잘 맞히셨어요, 다들. 단 고조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배우자 직김 속거래는 아니다.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요? X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자가 돈 안 갚아가지고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물상보증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부담부 증여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자, 채무 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니은번 5.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죠? 부부가 혼인을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이고 내 목 내가 찾아갔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매되는 경우, 공매나 경매는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미음번에 도시결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이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대상이 아닌 것들, 기억 딕은 미음번입니다. 17번 문제 보시니까요. 17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는데요. 많이 틀려가지고 3번, 4번하고 5번 고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 요거 다 한번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먼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1세대 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되지만 거주요건 요하지 않지만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보유한 중에 2년 거주해야 됩니다. 2년이고 다만 비고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한 몇 년 이상이 됩니까? 3년 이상이어야지 비과세 받습니다. 3년.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2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니까요. 18번 문제. 다음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은 뭐 1세대란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소속옷에서 생계가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하고요. 2번 가족이란 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 미성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요. 3번 가족에는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상업상 용편으로 본래 주소고소를 일시 퇴거한 자 제외합니까?
포함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 갖고 있는 세대원들 다 주소 잠깐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 퇴거한자도 1세대원이 다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 자, 그래서 3번이요. 기본서 할 때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이거 3번이 이거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포함하고요. 4번 보시면 30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하고 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즉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볼 수 있죠.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배우접시도 부부가 각각 단독세를 구성했을 경우 부부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뭐 비교적 잘 맞히셨습니다. 18번 문제가 좀 더 틀렸고 1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인 유재석 씨가 고객에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택에 관한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의 정답입니까? 4번이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4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X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공동소유주택은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요거 자, 지워버렸네. 놔뒀어야 되는데. 자, 할 수 없지만 여기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네, 괜히 지웠구나. 그 얘기고. 자, 요 얘기 지금 공동소유주택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A라는 공동소유주택이 있고 공동소유주택. 그래서 갑을이 있는데 갑집은 90%, 그 다음에 을집은 10%로 공동소유하고 주택이 있고, 을은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네? 2주택 양도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틀려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다음 순환에 다음 시간에 또 나중에 할 거고, 또 지난 순환에 배웠던 것이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때 비과세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그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또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또 비교도에 특강할 때 그 특강집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자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럼 적어드릴게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을은 다른 비주택을 양도할 때 1세 몇 주택으로?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니까.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 양도세에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주택수 계산할 때는요.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갑집은 만약에 갑집은 90%, 이번에 또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을집은 똑같이 10%다. 공동소유주택이 있고, 공동소유주택 외의 주택을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보유합니다. 자, 공동소유주택 외의 주택을 을이 요거 주택을 임대할 때 자, 몇 주택 임대로 볼 것이냐? 자, 몇 주택 임대로 볼 것이냐? 몇 주택 임대로 본다고요? 예? 몇 주택 임대로 봐요?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자, 왜냐면요. 1주택 소유하는 자로 봅니다. 예.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갑과 을이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근데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1세대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양도세에서는 각각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그 19번 문제 4번이요. 공동소유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을 소유한 것보다 틀렸습니다. 자, 공동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지문 봅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구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1세대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19번 문제. 자, 1번 지문.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 용서하는 건물을 말하고 실질과세 현실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양도 당시 국내에 일기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양도 시점만 1주택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로서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부주택으로 본다. 양도득세에서 교명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입니다. 오늘은 진도 아직 안 나왔었죠.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맞히셨는데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로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원칙적으로 계약일 2018년 3월 5일 중도금지를 필요 없고 계약상 자금질 5월 30일 양도세에서는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필요 없어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합니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이지.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경우에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 원칙 대금 청산일. 자, 불분명하다. 계약서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 접수일 6월 20일 5번이 정답입니다.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걸 많이 틀리셨는데요. 맞춘 분보다는 틀리신 분이 많은데요. 1번을 좀 고르신 분도 계시고 3번 고르신 분도 계시고 5번도 계시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중구난방이란 얘기지 뭘. 자, 중구난방으로 고르셨다 이거지 뭐.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요. 제가 이거 계속 아까도 해놓고 계속 지난 순환에도 하고 했었는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하면서요.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라니까.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으로 새로 취득하는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헷갈리는 분들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아까 구두로도 OX로도 물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아, 또 여기 보세요. 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A-라는 토지로.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환지 전 이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A 토지 환지 전에. 자, 환지 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요.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건물은 옛날 건물은 다 때려 부시고 새 건물 받은 거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전혀. 자, 종전과 옛날 것과 새로 취득한 주택은. 근데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 자, 아까 뭐 저 100제곱미터에다가 60제곱미터로 환지받고 자 40제곱미터에다가 60제곱미터로 환지받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증환지, 감환지 경우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세요.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요. 이 빗금친 부분은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 1 그럼 틀리고 그 다음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계속 했던 거니까 2.5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마다 잘못해서 도끼자리 염소 풍덕밭이 써가지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호령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니도끼냐 그래서 아니라 했더니 은도끼 들고 나와서 니도끼냐 그래서 아니라 했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도끼가 니도끼냐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정직하다 감동했다 어쩌고 그러더니 싹 다 주고 갔죠. 부자가 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쇠도끼의 보유기간 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그렇지.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간을 구입했을 때. 자, A- 요 하얀색 환지받은 토지는 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해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자, 근데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판다. 이거 양도를 이번에 파는 날. 취득일은 언제 나오냐? 산시장님한테 그 사건 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는 토지는 언제 이게 취득과 양도가 있는 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그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그럴 듯하지만 아니고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래요. 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번 고르신 분들은 반성을 하면서 봅니다. 1번 고르신 분은 자. 매매가 일반 조건의 양도민 취득 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주식은 명의개소일인데, 자, 주식에 대한 거잖아요. 명의개소일은 주식에 대한 겁니다.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그 명의개소일, 이름 바꾸는 명의개소일을 이름 고치는 명의개소일을 취득 시효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3번이요.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장기할부 조건 나왔다. 중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뭐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 아니고 중 빠른 날.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할부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갚아나가는데 할부금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부금 다 갚은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도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양도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니까 사용수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자, 수용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이거. 4번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토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라고요?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아파트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데 대금은 청산되는데 완공이 안 되는데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날, 완공된 날, 완성 확정된 날이지 대금 청산일이 아니고요. 이거 완성된 날 맞잖아요. 5번 민법 245일이랑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는 언제냐? 언제라고 했습니까? 점유개시일. 20년 전 그때로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개시일.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어느 때? 점유개시를 소급합니다. 점유개시되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하고 나중에 등기 접수하고 아니고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실질과세는 적용되니까 점유개시입니다. 이때부터 사용시키기 시작합니다. 2번 정답. 22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 법령상 양도 및 취득 시기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2번. 자, 몇 번 정답입니까, 여러분? 5번. 먼저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 맞잖아요. 이거 취득시 불분명하다 그럴 때, 자, 취득시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먼저요. 먼저 나중. 이렇게 바꾸겠죠? 네. 자,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자, 한 번 이렇게 소유권 이전됐다가 돌려받은 거, 요거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유격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그 자산 당초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고르신 분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봅니다. 아까 했던 건데, 자, 소유권 이전됐다가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됐다가 애초에 무효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자, 소유권 환원, 을에서 갑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서 주인공은 갑 입장에서 자,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 할 것이냐? 법원에 답 맞췄다고 자기는 맞췄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법원의 확정 판결일, 자, 확정 판결일,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인지, 판결로 돌려받았으니까 그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정의란 사람으로부터 애초에 이 거래 전에, 을과의 거래 전에 애초에 당초 정과의 거래로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어느 때라고요? 당초 취득일인 거지.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는 거.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양도할 때.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뭐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입니다. 이런 것들. 문제를 어떻게, 내가 지금 22번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문제 잘못 끝냈네. 증여는 언제입니까? 증여계약일. 맞습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받은 날.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받은 날, 증여받은 날. 취득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판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시험에서는 그냥 증여받은 날이에요. 3번 공시법 규정에 따라 협의에서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원래 수용은 중빠른 날인데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자, 공탁한 날 아니고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공탁한 날 아니고 언제라고 했어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판결 확정일. 아니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어떤 공무상 소유자하고 어떤 사람하고 둘이 자기 거라고 지금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으면 재판 중이면 자 수용권자는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이럴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누구 건지 결정됐잖아요. 그때로 합니다. 그래서 공탁한 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관련 판결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아까 21번 문제 3번 지문에 있는 거죠.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언제라고요? 중빠른 날. 그래서 21번 문제 3번 지문처럼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등기 접수일 또 이거하고 인도일 사용수기를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봅니다. 23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다 틀린 거. 원칙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그 사실상 근데 그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언제고?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고? 임시 사용승인일. 그쵸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또 봅니다. 아이고. 자, 4번 지문이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한 건축물은 건물 보존 등기일. 언제라고 했습니까? 무건축물은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일이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무건축물은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다.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사실상 사용일. 그런 거지 건물 보존 등기일 아닙니다. 사실상 사용일. 무건축물은. 왜냐면 무허가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5번입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 언제라고요? 완성된 날. 완공된 날. 이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세금 귀속시켜야죠. 대금 청산이 아니라 완성된 날. 완공된 날. 그래서 4번 무건축물 이거 언제라고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니고요. 보유기한 등에 대한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의 정답입니까? 자, 요거 2번 지문 봅니다. 보유 중에 소실독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뭐 무너지거나 뭐 어쩌고 하거나 노후돼서 멸실되어 자,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한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한은 통산하죠? 2년 1세 주택 비과세 2년 보유기한 계산할 때 자, 근데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악용의 수지가 있어서. 자, 요거하고 5번 지문을 비교해 봅니다. 5번 지문.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또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보유기간을 모두 어떻게 한다? 통산하고요. 자, 그래서 5번은 우리 집만 공사하는 거니까 아니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공사기간도 통산하는데 2번처럼 소실독의 노동으로 인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요. 1번 거주자가 국내 1주택과 국외 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주택 양도를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외 소지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만 1주택이면 돼요. 맞고요. 3번 같은 세대원으로서 세대원 간의 상속이 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2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는데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얘기인데 여기 봅니다. 아까도 정리해드렸었습니다. 여기 봅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여기 보세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만약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돌아가신 비상속인을 상속인.
요 시점이 상속계실. 그러면 자, 정확한 원문은 이거예요. 정확한 법령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계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 부부 같으면 처음부터 같이 계속 쭉 살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상속계실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똑같겠지. 그죠? 남편 먼저 한 1년 그 집에서 살고 부인은 나중에 살고 이러진 않았을 건데, 근데 이제 자식 같으면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나중에 거기 모시려고 같이 이제 살았거나 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간에 상속계실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대 1대 비과세 2년 보유한 따질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계실 전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였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그래서 몇 년? 2년 이런 거고. 근데 자,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럴 때는 갑이라는 피상속인, 을이라는 상속인. 자, 그러면은 요 시점이 상속계실. 자, 그러면 자, 상속계실 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겠다. 보유했던 기간이 1년.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대 1대 비과세 2년 보유한 따질 때요. 몇 년 보유한 거로 따져요? 1년 보유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실로부터 보유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를 취득시로 보니까.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만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거 그런 얘기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지문은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주택 양도를 보는데, 이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요건도 갖춰야 되면서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장기 임대주택 특례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거요,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여기 거주주택이 있고요. 거주주택이 있고,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일반주택,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기 임대주택은 여러 개 있어도 괜찮아요. 뭐 준공공 임대주택은 지금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은 이제 뭐 8년 이상을 임대해야 되고, 뭐 일반적인 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 같으면 이제 8년 이상 뭐 임대해야 되고 막 그런 하여튼 요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도 괜찮죠? 어느 채를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이 지금 몇 채가 있어도 1세대 몇 주택으로요? 1주택 양도를 봅니다. 다만 비과세 받으려면, 요거 1세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 2년 보유도 해야 되면서 2년 보유 요건도 갖추고 있으면서 2년 보유 요건도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에 자, 요 2년 보유도 해야 되면서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년 보유도 하고 2년 거주도 하고 그런 거 4년이요? 그게 아니라 보유기간 중에 몇 년을 거주해야 한다?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는 거주 요건을 요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하고요. 자, 그래서 4번은 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4번은 2번 정답이고요. 25번 문제 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1세대로 봐 비과세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5번 많이 틀렸는데 몇 번의 정답입니까? 네? 1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건설임대주택이요. 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 이거 포인트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어야지. 거주기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지. 이거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특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건설임대주택 특례. 자, 이거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별법 규정이든 공공주택 특별법이든 하여튼 건설임대주택이 있고요. 건설임대주택이 있고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죠. 건설임대주택을 요 시점에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취득했고요. 얼마 있다가 팔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가끔씩 보면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수강생들 중에 이걸 물어보는 수강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양도세에서 2년 보유기간, 비과세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집니다. 근데 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보유했어요. 2년 미만 보유예요. 그런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이 아니에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5년 이상일 때 비과세. 3년은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5년 이상 보유할 때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틀리면서 정확히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2번 고르신 분들이 좀 꽤 되는데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며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양도해야 돼요? 2년 내 양도해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2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그러면 지금 출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양도를 했대요. 그럼 2년 내 양도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아니잖아요. 2년으로 법에 돼 있는데요. 막 하면서 막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기출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출문제가 또 우리 이런 거, 아까 나왔던 거. 국외 소지한의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에 관한 것이 이게 정답 주문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옳은 거 옳은 문제에서. 자, 양도일 이제 계속해서 국내에, 양도일 이제 계속해서 국내에, 7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OX요. 7년간 계속해서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자,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둔 거주자가 납세무예요? 그러면 7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5년 이상 두면 되니까. 7년간 주소를 뒀대요. 그러면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잖아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떤 수강생은 아니잖아요. 법에 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 정도 응용력을 우리 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최근에 세법은 단순 암기식 숫자 바꾸는 문제도 여전히 나오고요. 그런데 또 세법은 이렇게 법령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묻는 지문들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응용력을 못 발휘하면 그러면 8밖에, 7밖에, 7, 8밖에 못 맞아요.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런 응용력 발휘해야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출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양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했어도. 그 다음에 4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제 취약, 질병, 근무상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 부득이한 사유지 사업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요. 이런 것들.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고요. 4번,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관련 법률에서 수용되는 경우에, 자, 일부 수용의 경우에도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일부. 다만 잔존 부분,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5년 내. 잔존 부분도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여기서는 어떻든 간에 잔존 부분을 묻지 않고 일부가 수용당했다. 그 일부는 일부 수용의 경우 일부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요. 동그라미 5번 나왔네요. 위 사의 경우에 잔존 부분은 일부 수용의 경우에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을 하여튼 많이 틀리셨는데 26번 단순 암기식 문제였는데 거기다 조금 응용한 거 들어있었는데 26번 문제도 봅니다. 아까 26번 문제도 누가 답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자, 다음 중 누군지는 내가 얘기 안 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주택을 수여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때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니까 일식 2주택 신주택 취득하고, 그러니까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다른 주택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주택 양도를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3년 아니라고 또 흥분하면 안 되는 것이
2년 6개월이 되는데 양도를 했으니까 3년 양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1세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이요. 등록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이것도 보세요. 5년이 되는 날에 양도했어요. 자,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재주택 특례, 농어촌 소유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을 제외하고, 농어촌 소유주택 특례, 그 다음에 귀농주택은 제외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임대주택 특례, 이런 애들은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이 되는 날 양도했어도 문화재주택 있고 일반주택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등록문화주택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인데 일반주택을 양도했어요, 5년이 되는 날에. 양도시기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3번 상속기 당시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쉽잖아요.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입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 돼? 일반주택, 상속받지 않은 주택. 또 어떤 뭐 전국모의고사 보면, 타사 모의고사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속받지 않은 일반주택이라는 표현 안 쓰고 상속받지 않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상속으로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상속받지 않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맞잖아요. 자,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상속받지 않은 주택, 일반주택. 맞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3번 틀렸고 정답이고요. 자, 4번 수도권 밖에 읍면지역에 소지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에 일반주택을 각각 일기 소유하는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다만 요건 이제 다만 원칙이 그런 거고 단 거기다가 아래에다가 써놓으시죠. 단 귀농주택의 경우에는 이거 아까 이거 좀 저 편집하다가 빠진 것 때문에 이거 써놓으니까 요만큼을 칠판을 사용 못하니까 아주 그냥 답답하네. 자, 여기 봅니다. 단 농어촌 소재주택 중에서 귀농주택의 경우에는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주택을 몇 년 내 양도? 5년 내에. 자, 일반주택 양도.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만 거기다 써놓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거. 원래 농어촌 소유주택과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을 때 원래 농어촌 소유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데 양도시기 제한 없이 어느 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주택 양도로 봐요. 근데 다만 귀농주택만, 농어촌 소지주택 중에서 귀농주택만 어떤 주택을 귀농주택만 5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좀 깊은 내용이지만요. 농어촌의 정규 수업 시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상속주택.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 바꿔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농어촌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을 떠나려는 이농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농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농어촌 떠나려고 도시에 일반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우리 농어촌 지키냐, 넌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5년 이상 농사 지면 살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죽었어야 돼요. 악용의 소지가 없어요. 근데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귀농주택은 자, 가격 기준, 면적 기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기본서 보면 자세한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되고 어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농지도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농지도 없이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농지법에서 농민이 되려면 몇 제곱미터 농지가 있어야 돼? 공법에서 안 배웠어요, 아직? 농지법은 아직 배울 때가 아니야, 그런 거. 1000제곱미터, 맞아요. 배울 때가 아니야, 아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뭐 농지가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귀농주택 요건은 그런 게 쫙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세법 외울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봐요. 다만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얘네들은 양도시기,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도시기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양도하면 돼요. 근데 이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요. 양도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균형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주택을 몇 년 양도해야 돼? 5년 내에. 자, 균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요거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깊은 내용이지만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수도권 5번 질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각각 1개수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실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예? 요거는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5년 아닙니다. 이건 3년입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직계존속의 동거분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 양도세 1세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그래도 이거 잘 맞추셨네요. 예, 봅니다. 1번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세대 합친 경우이다. 2번 합친 날부터 현재 2주택 모두 2년 보유권에 해당돼야 한다.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세대 합친 주택 먼저 아무거나 양도하면 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1세대 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세대 합친 주택 모두 2년 보유권에 해당돼야 한다. 아닙니다. 먼저 양도하는 것만 아무거나 아버지 주택이든 내 주택이든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것만 보유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 내? 2018년도 올해 개정세 몇 년 내? 10년 내 양도하기만 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아무거나. 자, 4번 봉양하는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5번 봉양의 대상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양측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하지는 않고요. 28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 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 교환인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우리 아까 자, 토지 경계가 삐뚤삐뚤해가지고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 얘기입니다. 그 문제예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때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해야 한다. 2번 공간정비 구침 관련한 법률에 따라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틀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해야 되고요. 4번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0% 아니죠, 여러분들? 20%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0%였고.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당연히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겠죠, 당연히.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양도로 보아서 양도세 과세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저 이런 박스형 문제를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려하거든요. 박스형 문제를 주로 어려워하고 박스형 문제, 정모의고사 같은 거 내에서 뭐 이렇게 보면 동형모의고사 할 때 그렇고 박스형 문제 정답률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 박스형 문제를 약한데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많이 공부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박스형 문제를 의외로 잘 맞췄습니다. 틀리신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추셨어요. 나머지는 뭐 오답을 고르신 분들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로 보아서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 틀리는 거는 하여튼 지금 틀리는 거는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시험장에서 틀리는 게 문제지. 자, 시험장에서만 안 틀리면 돼요. 1번 기억번 봅니다. 양도세 과세되는 경우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그러면 체크합니다. 매매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환원. 돌려주는 거죠, 그냥?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려주는 거니까. 재산세 물납에 따른 나대지 소유권 이전. 조세 물납은 자, 지자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게 되겠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디귿번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균등하게 공동으로 소유했던 토지를 각각 60대 40의 지분으로 분할한 경우는 자, 균등하게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면 50%씩이었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니까. 근데 60대 40으로 분할했으니까 지분이 변동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밀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 증가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뭐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 그러면 선물 드려볼게요. 다시. 자, 봅니다. 공유물 분할요.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그러면
50%씩이었겠죠.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 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씩. 가불이 공유형 부동산은 50%씩이었을 텐데 감 60을 40으로 분할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지분의 변경 없는 아까 50%씩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에요. 그래서 가불이 공유형 부동산을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죠? 지분 증가자, 저 사례에서 지분이 10% 늘어난 값은 뭐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에 해당되고. 근데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무상이전이면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내가 공짜로 더 가져 10%. 무상이전이면 받는 사람한테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되죠? 증여세 부과될 수 있고. 근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만약에 이전했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을이 갑한테 공유지분권 10%를 받고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자, 그래서 디귿번은 지분이 변동했으니까 양도로 봅니다. 리을번 환매권 행사한 매수자로부터 매도자의 소유권 환원. 제가 그랬잖아요.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거 나오면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 이 환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취득세에서는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식적 취득으로서 취득세 옛날 과세하지 않았고 등기 비용만 받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적용해요. 취득세는. 근데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등기 공짜로 안 해주니까 취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소유권 이런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 매도자의 소유권 환원 이거 양도세는 직접적인 대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소유권 환원 신탁 나오면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골프용권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골프용권은 대상이긴 하지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니은하고 몇 번이요? 디귿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30번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요 박스 안에 제가 지금 필기한 요 내용이 잘려가지고 돼 있는데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번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 금액은 물어봤습니다. 자, 특수관계 배우자 직계임속은 제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특수관계에게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자가 빠졌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토지가액은 1억 원이고 증여자의 채무액은 7천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이다. 아, 딱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한번 볼게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 자, 먼저요. 요거 양도가액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요 내용은 우리가 요약집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요약집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이요. 자, 요약집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제가 다음에는 다 참조 페이지를 적어 드릴 건데 7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78페이지에 핵심 요약집 78페이지에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에서 박스 내용이에요. 그죠? 박스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 곱하기 양도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토지를 갑이 을한테 토지 1억짜리를 지금 증여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채무가 얼마라고요? 저 채무가 7천만 원의 저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채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담보로 빌려 쓴 돈이 7천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양도 당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인데 그럴 때요. 우리 부담부 증여했을 때
여기 증여자는 요 증여자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부증이 있을 때 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수증자들이 채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 7천만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줬죠. 그러니까 7천만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자, 증여자한테는 이 7천만 원 부분에 대한 뭐가요?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에서 자, 요 채무 인수액 2배 자산, 채무 인수액 2배 자산. 자, 그러니까 요 1억에서 7천 갚아는 돈 뺀 얼마? 3천만 원 부분은 3천만 원 부분은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요 2배 자산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뭘 납부할 세금 어떤 걸 납부해야 돼?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증여세 계산해서 무조건 부과된다는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럴 때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계산한다 그러면 자,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1억짜리 토지 있잖아요. 이게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요. 증여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 이 토지 가격이 얼마였어요? 1억. 그러니까 자, 양도 당시 재산가액 1억. 이 토지 가격이니까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에? 얼마짜리를 증여받았어요? 1억. 그러니까 자, 요거는 항상 논리적으로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자,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항상 같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채무인수액 얼마예요? 7천만 원. 채무인수액 7천만 원. 그래서 항상 부담부증여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이건 논리적으로 같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자 된다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 나왔네요. 양도가액을 물어봤잖아요. 부담부증여시 지금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7천만 원.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 막 하신 분들은 헛방이었어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가격이 이렇게. 취득가격은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취득가격은 양도가격 공제되는 취득가격은 양도가격 공제되는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재산가액에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이에요. 채무인수액.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애초에 그냥 취득 가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안 나왔으니까 물음표고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라고요? 예? 1억. 여기서는 채무인수액은 얼마? 7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래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로 따지면 취득가격을 구하라는 기출문제에서는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그 당시에 8천만 원,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5억, 채무인수액 1억. 그래서 요거 8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네?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이제 이걸 구하는 문제가 기출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똑같이 기출 문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낮고 그러면 부담부증여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냐 나오면 어떤 게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만 찾으면 돼요? 채무인수액 상당액만 딱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봅니다. 30번 문제는 그래서 몇 번의 정답이에요? 7천만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 가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요런 얘기.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글도 오른쪽에 있네요. 자, 문제 어렵고, 자, 하여튼, 묵묵히 견뎌나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또 고가주택과 관련한 거, 또 양도세 계산 과정, 납세 절차 등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다음 주에 있고, 문제도 이제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고, 점수 안 나와도 틀리면 다음에 안 틀리도록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좀 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머릿속에 더 팍팍 박혀오고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